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코멘트입니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입니다. 뜻깊은 휴일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블, 아르헨티나의 페소 등의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홍수와 산세태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7호 태풍 란이 일본 오사카 쪽에 상륙을 해서 항공편이나 열차편이 취소가 됐고, 테마파크나 심지어 고시엔 야구대회도 연기를 했고, 휴가를 맞아 일본으로 간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고생을 하는 중입니다. 16일에 있을 7월에 FOMC 미팅의 회의록의 공개를 기다리면서 어제 시장은 골드만삭스가 내년 6월부터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을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인 빈패스트도 곧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개도 국가의 전기차들도 상장과 판매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기차 트럭 회사인 니콜라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상업용 트럭 209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일시 중지했습니다. 6월 23일에 본사에 세워뒀던 전기차 트럭에서 화재가 났던 것이 처음엔 방화인 줄 알았으나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는 리콜을 했으며,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며 주가 또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향후엔 수소연료 트럭을 생산할 것이고 배터리로 가는 트럭은 생산을 줄일 거라고 했으나 개나 소나 전기차에 뛰어들었던 상황은 곧 자연도태나 흡사병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가는 6.67%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18.02% 하락을 하고 작년엔 72.92%가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작 이후 1달러당 101루블까지 상승하면서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태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5% 하락을 하고 있고 1월엔 1달러당 66루블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그동안의 환율을 방어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결국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알베르토 페르난디난도 대통령은 어제 아르헨티나 페소를 공식적으로 달러당 18% 하락을 시켰습니다. 금요일에 287페소였던 기준 환율은 월요일엔 350페소가 되었고,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도 21%에서 11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래 계속해서 해마다 새로운 모델을 조금씩 모습이나 기능을 바꾸면서 론칭을 했던 애플 워치를 애플은 10주년 기념으로 워치 X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로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매 예정 시기는 2024년 아니면 2025년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9월 12일 날 애플 워치 시리즈 9도 발표를 하지만 늘 그랬듯이 아주 미묘한 부분만 개선을 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X라는 단어가 상당히 인기가 많네요. 일론 머스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죠. X라는 것은. 미얀마의 산사태로 인한 광산의 매물로 최대 30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인도에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하여 최소 24명이 사망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8월의 홍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55명이 사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염에 이어 홍수가 아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7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7.44% 상승을 했습니다. 6월의 CPI가 4.87% 상승이었으니까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대만의 팍스콘 회장은 탈중국화를 위하여 인도에 수십억 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팍스콘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 하락을 했고 순이익 또한 1%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세계 시장의 침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월요일에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3.8%에서 4.5% 사이에 인하를 했습니다. 주가는 1.19%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는 지수가 0.79%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9시 45분 현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브가 1.18%, 카카오도 1.74%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초전도 무슨 주식들은요 광분을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남, 파워로직스, 모비스, 국일신동 이런 뭔지도 모르고 이름 잘 모르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나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 상한가를 며칠 연속으로 치는 것은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먹는 떡은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는 8,640여 원과 에코프로비엠은 7,300억 원의 공매도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두 회사 합쳐서 1조 5,942억 원의 공매도 잔량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4월에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을 쉽게 공매도를 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해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공매도를 했다가 숏스퀴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개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가들은 함부로 공매도 같은 거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사진을 붙였는데요.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통해서 야생동물의 사진을 발표하는 Nature in Focus의 2023년 수상작들을 몇 개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사진을 보면 환경오염과 어려운 자연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는 야생동물의 사진들이 많이 보이고요. 환경을 더욱더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광복주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